네, 안녕하세요. 혹시 소리 잘 들리시나요? 소리 잘 들리면은 채팅 한 번만 쳐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은 오늘 응선대 두 번째 튜터링 시간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지난번 첫 번째 튜터링 때 또 잠깐 이야기를 드렸지만 이제 리니어 트랜스포메이션 부분과 그 다음에 이제 3단원 내용을 조금 다루고 그리고 이제 전반적인 문제를 조금 풀어보면서 문제를 제가 한 7문제 정도를 준비를 했는데 그 7문제와 함께 이제 개념을 적용시켜보는 시간을 한번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시작하도록 할게요. 네, 우선 이제 리니어 트랜스포메이션이라는 개념을 하기 전에 저희가 지난 1차 튜토링 시간 때 마무리하지 못했던 부분이 이제 AX는 B의 해와 그다음에 레프트 인버스와 라이트 인버스의 존재에 따라서 어떻게 해가 바뀌는지 이런 부분을 저희가 이제 이야기를 마무리하지 못했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우선 마무리를 하고 그리고 이제 리니어 트랜스포메이션으로 넘어가고 그다음에 이제 프로젝션 매트릭스로 넘어가는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한번 복습을 해보자면 일단 for fundamentals of space라고 하는 것이 있었죠. 이거는 이제 row space, column space, null space 그리고 left null space라고 하는 이 네 가지 스페이스가 있었고 각각의 디멘션도 한번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이걸 조금 조심히 유의 깊게 아셔야 되는 거는 여기서 아셔야 되는 건 각각의 네 개의 서브 스페이스들의 디멘션을 알아야 되고 각각 서브 스페이스들의 정의들을 이제 명확히 알고 계셔야 되면서 각각의 그런 서브 스페이스들의 베이시스는 또 어떻게 구하는지 이런 것들을 만 확실하게 할 줄 아신다면 문제를 푸는데 큰 이제 어려움은 없으실 겁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그래서 이제 한 가지 설명하지 않은 건 뭐였냐면 각각의 디멘션들이 뭐 r이냐 n-r이냐 n-r이냐 뭐 이런 것들 이러한 부분들이 이제 리니어 알지브라의 펀더멘탈 theorem of linear algebra 파트 1이다 라고 하는 부분도 여러분들이 배우셨을 거로 믿고요. 그리고 거기에서 이제 이어져서 AX는 B의 해가 각각 R과 M 그리고 이러한 것들의 이제 관계에 따라 달라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선 이제 마저 써보면은 어, A가 M by N 매트릭스라고 합시다. 이 상황에서 우리가 이제 A의 랭크를 R이라고 하면 항상 R은 M 또는 N보다 작거나 M과 N보다 클 수가 없다는 게 이제 자명한 사실이죠. 그래서 이때 R이 full 랭크일 때 그러니까 R이 제일 클 때는 이 경우에는 각각 left inverse 또는 right inverse라고 하는 것이 존재합니다. 그럼 어느 경우에 left inverse와 right inverse가 존재를 하는지를 살펴보게 되면 우선 R이 M이고 N보다 작거나 같은 경우를 생각해보면 이 경우는 컬럼 스페이스의 디멘션이 M이라고 지난 시간에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즉 여기서 알 수 있는 건 컬럼 스페이스 오브 A는 RM이라는 뜻이고요. 이 뜻은 이제 RM이라고 하는 벡터 스페이스에서 임의로 우리가 벡터 하나를 고르게 되면 즉 RM이라는 벡터 스페이스에서 임의의 벡터 B를 고르면 항상 AX는 B의 솔루션은 존재한다 라고 이야기를 했었죠. 저희가 그때 이야기를 하기로는 이제 B가 컬럼 스페이스 오브 A에 포함되면 이제 해가 존재한다고 이야기를 했었기 때문에 이제 설명이 될 것입니다. 어, 그 다음에 여기서 또 어떤 걸 알 수 있냐면 여기서 알 수 있는 거는 모든 이제 i라고 하는 것을 1부터 m이라고 이제 정의를 할 건데 이 i에 대해서 ax는 이제
E의 i의 솔루션 xi가 존재합니다. 여기서 e는 뭐냐면 이제 e가 단위 e1이라고 하면 뭐 1, 0, 0, 0 이런 식으로 e2라고 하면 1 이제 0, 1, 0, 0, 0 이러한 단위 벡터, 기본 단위 벡터들을 e라고 합니다. 그래서 e1이라고 하면 첫 번째가 1인, 그다음 e2이라고 하면 i번째가 1이고 나머지가 다 0인 이러한 벡터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걸 이제 xi라고 이제 표현할 수 있겠고요. 그래서 이러한 xi를 컬럼으로 가지는 n by n 매트릭스를 C라고 하게 되면 AC는 I가 됩니다. M이 되는 걸 알 수 있고 여기서의 C가 A의 right inverse가 됨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경우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사실을 이건 이제 B가 컬럼 스페이스 오브 A에 포함된다. 이건 자명해지는 사실이기 때문에 항상 AX는 B의 솔루션은 존재한다는 걸 알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 B를 기본 단위 벡터들로 표현을 하게 되면 그리고 그렇게 이러한 기본 단위 벡터들을 해로 가지도록 하는 이 XI들을 컬럼으로 가지는 n by n 매트릭스를 C라고 하게 되면 AC는 IM이 나오는 이러한 C가 바로 A의 right inverse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알 수 있는 건 뭐냐면요. 이제 right inverse는 무수히 많이 존재할 수 있다는 걸 알 수 있는데요. 어, 어떤 경우에 그러냐면 만약 m이 n보다 작은 이러한 경우에 대해서는 AX는 이 i의 솔루션이 무수히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xi들을 이렇게 바꿔서 써주게 되면 계속해서 새로운 right inverse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right inverse가 굉장히 많이 존재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생각해보는 경우는 r이 n이고 m인 경우입니다. 이 경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저희 피봇의 개수가 r개인데 이게 컬럼의 개수와 같다는 뜻이죠. 컬럼의 개수와 피봇의 개수가 같다는 뜻이니까 어, 모든 컬럼이 컬럼 스페이스 오브 A의 베이시스가 됨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컬럼들이 리니얼리 인디펜던트하다는 뜻이 되는 거고 이 뜻은 모든 컬럼들이 야, 오늘따라 아이패드가 살짝 말을 안 듣네요. 리니얼리 인디펜던트다는 뜻이고요. 이 경우는 이제 B를 마찬가지로 RM이라고 하는 곳에서 고르게 되면 이 경우 지금 이제 컬럼 스페이스의 디멘션이 M인데 B를 RM에서 고르게 되면 AX는 B의 솔루션이 존재하거나 존재하지 않는다. 두 가지 경우가 나오게 됩니다. 그런데 존재를 하게 되면 단 한 개만 존재한다는 뜻이고 존재하지 않는 경우는 이제 B가 컬럼 스페이스 오브 A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뜻이죠. 그러니까 이 경우는 굉장히 자명하게 생각할 수 있는데요. 어, 저희가 컬럼 스페이스 오브 A의 디멘션 그러니까 이게 디멘션 컬럼 스페이스 오브 A가 R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RM에서 B를 아무거나 골랐는데 그게 컬럼 스페이스에 있다면 단 한 개만 존재할 것이라는 뜻이고 그게 컬럼 스페이스에 없다면 해가 존재하지 않는다 라고 하는 뜻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경우를 보게 되면은 얘는 이제 A 트랜스포즈를 보게 되면 N은 상황이 역전이 됨을 알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처음에 기존에 A가 이 경우였기 때문에 A 트랜스포즈인 경우는 앞서 얘기했던 이 경우와 똑같게 됩니다. 그러니까 A 트랜스포즈의 right inverse가 존재하는 거니까 이 뜻은 A의 left inverse가 존재한다는 뜻이 됩니다. 그리고 이 경우도 마찬가지로 n이 n보다 크게 되면 A의 left inverse도 무수히 많이 존재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앞선 위에와 같은 논제로 인해서. 네, 이렇게 되면 이제 지난 시간에 설명했던 부분들에 대한 보충 설명을 이제 했고요. 그러니까 정리를 하자면 R이 M과 N으로 다 같으면 단 한 개의 해가 존재한다. 그것은 이제 X가 A의 인버스 B가 되는 이렇게 단 하나의 해가 존재한다는 뜻이고, R이 N보다 작고 R이 N이랑 같고 N보다 작은 경우에 대해서는 B가 컬럼 스페이스에 있으면 단 한 개의 해를 가지고, 없다면 옵티멀 솔루션, 즉 이 경우에는 이제 3단원에 해당하는 내용인 해를 추정해야 되는 내용으로 이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R이 M이랑 같고 M보다 작으면 B가 항상 컬럼 스페이스 오브 A에 포함되기 때문에 해를 무한계를 가진다가 되고요. 그다음 R이 M과 M보다 작게 되면 해가 무한대를 가지거나 혹은 해가 없는 경우가 나옵니다. 그런데 이 경우는 기말고사 범위에서 다루기 때문에 지금은 크게 다루지 않습니다. 까지가 지난 시간에 이제 이야기를 했던 부분이고, 여기 지금 설명한 내용이 지난 시간 내용의 추가적인 설명입니다. 그럼 이제 오늘부터 제대로 할 리니어 트랜스포메이션을 지금부터 이제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 리니어 트랜스포메이션 같은 경우는 한국어로 하면 선형사상, 선형변환이라고 하는데요. 이 친구는 쉽게 말하면 함수입니다. 그러니까 이 선형변환, 어떠한 선형변환에 인풋 값을 넣으면 그거에 해당하는 아웃풋 값이 나오게 되는 그러한 함수를 선형변환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즉, 어떤 선형사상, 이 t에 대해서, 그러니까 우리가 기존에 이제 고등학교에서 수학 시간에 보통 f를 해가지고 뭐 이런 식으로 정의역에서 치역으로 간다, 이러한 함수를 뭐 해서 fx는 y다 라고 이런 식으로 이제 많이 표현을 했었었는데요. 얘도 마찬가지입니다. 얘도 이 v와 w가 둘 다 벡터 스페이스일 때 v라는 인풋이 있으면 이 v란 인풋이 t를 거쳐서 w라고 하는 아웃풋으로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겠죠. 이 v라고 하는 어떠한 좌표가 있는데 그 좌표를 어떤 선에 대해서 대칭 이동시키고 싶어요 라고 하면 이 선에 대해서 대칭 이동시키는 게 바로 t가 되는 거고, 이 w 아웃풋 값은 이 점이 선에 대해 대칭 이동이 된 이 값이 w의 값으로 나오게 된다는 것이죠. 혹은 회전 이동도 마찬가지로 뭐 세타만큼 회전시키고 싶습니다. 원점을 기준으로 세타만큼 회전시키고 싶어요 라고 하는 게 이 t라면, 이 인풋 값이 들어왔고 원점을 기준으로 얼마만큼 회전을 시킨다. 그럼 회전한 값이 여기 있네. 그럼 이 값이 아웃풋 값이구나 라고 하는 이러한 것들을 이제 리니어 트랜스포메이션의 개념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리니어 트랜스포메이션은 어떠한 조건을 만족해야 되냐면, 그러니까 이 두 조건을 만족하는 그러한 변환을 모두 다 리니어 트랜스포메이션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살펴보게 되면 모든 벡터, 그러니까 벡터 스페이스 V에 포함되어 있는 모든 벡터와 그 다음에 벡터 스페이스 W에 포함되어 있는 모든 벡터 스몰 w에 대해서 이렇게 TCV를 했을 때, 여기서의 C는 이제 실수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TCV를 했을 때 CTV가 되어야 되고, 그다음에 TC 플러스 W를 했을 때 TC 더하기 TW 분리가 될 수 있는 이러한 계산이 먹히는 이러한 T를 리니어 트랜스포메이션, 선형사상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이제 그냥 트랜스포메이션이면 이 조건이 붙지 않지만, 이게 리니어라고 하는 선형적인 어떤 그런 변환이라는 얘기가 붙었기 때문에 네, 지적 감사합니다. TV 플러스 W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어, 이제 여기 있는 벡터가 이제 선형사상의 벡터, 선형 변환이기 때문에 말 그대로 저희가 그냥 y는 ax 플러스 b라고 하는 것처럼 얘도 마찬가지로 그냥 x 플러스 뭐 y를 넣었으면 ax 플러스 ay 플러스 뭐 2b, b 더하기 b가 되는 이런 느낌처럼, 네, 이렇게 선형이기 때문에 이런 두 조건을 만족시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어떠한 문제에서 이게 리니어 트랜스포메이션 뭐를 구하여라 라고 했다면 이 두 조건이 만족하는지도 항상 체크를 해줘야 한다는 것을 명심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두 조건을 이제 한 번에 쓰게 되면 실수 CD에 대해서 벡터 VW가 있을 때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되면 얘는 이제 리니어 트랜스포메이션이 되었다라고 우리는 이야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두 가지를 기억을 해주시거나 혹은 이거 하나 정도만 기억을 해주셔도 네, 상관없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linear transformation represented by matrix라는 얘기가 있는데요. 이제 V라고 하는 벡터 스페이스
인풋이 들어가서 W라고 하는 아웃풋으로 나왔습니다. t를 거쳐서. 그럼 이 상황에서 이러한 t를 어떠한 매트릭스로 표현할 수 있는가? 라고 물어봤을 때 얘는 항상 얘는 표현할 수 있다입니다. 어떤 느낌이냐면 그러니까 이 V라고 하는 것은 어쨌든 V를 이루는 베이시스들이 이렇게 있을 거고 W를 이루는 베이시스들이 있을 겁니다. 그럼 V의 원소들은 그 V의 베이시스들로 표현된 어떠한 값일 거고 W의 원소들은 마찬가지로 W의 베이시스들의 리니얼 컨비네이션으로 표현된 값일 겁니다. 그러니까 V의 값들이 다 어떠한 선형사상 T를 거쳐서 W가 된다는 것은 V의 베이시스를 W의 베이시스로만 표현을 해주게 되면 충분히 이제 이 과정만 거쳐주게 되면 선형 변환이 올바르게 일어났다라고 이해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V의 베이시스를 W의 베이시스로만 옮겨주는 과정을 거치면 되고 그 과정은 이제 V의 베이시스를 V1부터 Vn이라고 하고 W의 베이시스를 W1부터 Wm이라고 했을 때 대입을 해보는 겁니다. 그래서 TV1이 이제 TV1이라고 하는 건 어쨌든 V1이라고 하는 인풋이 들어갔고 이 아웃풋은 W에 대한 표현으로 나와야 되는 겁니다. 이게 다 아웃풋 값들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 W들의 리니얼 컨비네이션 형태로 이렇게 표현이 되고 TV2도 마찬가지로 W의 베이시스들의 리니얼 컨비네이션 형태로 나타나게 되고 TVN도 마찬가지로 W의 베이시스들의 리니얼 컨비네이션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것들을 이제 행렬로 나타내게 되면 이제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 있던 이 개수들이 다 이러한 컬럼이 되는 것을 알 수 있겠죠. 그래서 이러한 행렬 A가 이제 이 선형사상 T를 V에서 W로 보낸 이 선형사상 T를 표현한 것이 바로 A라고 할 수 있고 이 A가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아까 이야기를 했던 V의 원소가 어떻게 W의 그러한 아이들로 표현이 되느냐라는 것을 이런 식으로 표현할 수 있는데 이제 벡터 스페이스 V에 있는 어떤 임의의 V는 다 V의 베이시스들의 리니얼 컨비네이션으로 표현이 됩니다. 그리고 지난 시간에 이야기했다시피 이 베이시스들의 앞에 있는 개수들이 다 이 베이시스들로 이루어진 공간에서의 코디네이트, 즉 좌표가 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C1부터 CN이라고 하는 좌표가 V1부터 VN이라고 하는 것의 좌표가 되는데 V의 이 좌표를 변환시켜주게 되면 TV라고 하는 값은 이제 앞서 말했던 이 A라는 선형 변환과 함께 C1부터 CN을 변환시켜주게 되면 이 값이 곧 W부터 WN으로 만들어진 그러니까 W로 스팬하는 공간에서의 새로운 좌표로 이동한다는 뜻이죠. 그러니까 똑같은 값인데 이제 다르게 표현이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선형사상 리니얼 트랜스포메이션의 기본적인 개념이고 여기서 여러분들이 추가적으로 더 아셔야 되는 것은 아마 수업 시간에 다루셨을 건데 이제 회전 변환이랑 로테이션 그리고 이제 리플렉션 반사 그리고 또 보통 그 두 가지를 배우는데 수업 시간에 이제 배우게 되는 프로젝션 이렇게 세 가지를 배우게 됩니다. 그래서 이 수업 시간에 배우게 된 이 세 가지 행렬에 대해서는 이제 따로 다루진 않을 거지만 여러분들이 그냥 그 행렬식이 그걸 그냥 외워주시면 되고 그 외운 것들을 바탕으로 일단 기본적으로는 기하학적으로 그러니까 도형으로 접근을 하신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렇고 이제 올소고널리티 즉 3단원 내용으로 지금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3단원 같은 경우에는요 기본적으로 이제 제가 이제 첫 번째 튜토리얼 시간 때 얘기를 드렸던 이제 이 그림을 이해하기 위한 마지막 스텝까지 오게 된 겁니다. 이 그림에 보면 이렇게 직교 표시가 나와 있는데 이 직교 표시의 의미를 지금부터 알 수 있게 되고 그 다음에 이 X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내려가는 것의 의미부터 시작을 해서 이러한 그림을 이제 완벽하게 지금 이해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그 전에 올소고널리티 즉 수직이라는 개념을 우선 알아볼 건데요. 임의의 벡터 u와 v가 있다고 했을 때 u 트랜스포즈 v가 0이면 u와 v가 올소고널하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건 이제 일반적인 정의를 나타낸 거고, 한마디로 U와 V의 이너 프로덕트가 0이 나오면 이제 두 벡터가 수직이다 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에는 이러한 형태로 곱해지게끔 만들어주면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벡터가 실제로는 뭐 V, U 트랜스포즈를 해서 0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원래의 벡터가 어떻게 주어져 있냐에 따라서. 그렇지만 일반적인 노테이션은 이런 식으로 쓰기 때문에 저는 앞으로 계속 이 노테이션으로 한번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이 아마 배우셨는지 안 배우셨는지는 모르겠지만 3.4절에 해당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이 부분이 이제 중간고사 범위가 아니라고 들었는데 3.4절부터는 올소 놀말이라고 하는 개념과 올소 고날이라는 개념이 이제 분리가 됩니다. 올소 놀말이라고 하는 개념을 잠깐 소개를 해드리자면 올소 놀말은 올소가 수직이라는 뜻이고 놀말은 크기가 1이라는 뜻입니다. 즉 단위 벡터라는 뜻이죠. 그러니까 이렇게 수직이면서 서로가 서로 간에 수직이면서 각각의 크기가 1인 이러한 벡터를 올소노멀 벡터라고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3.4절의 내용에서는 이런 올소노멀 벡터들로 이루어진 올소노멀 베이시스를 바탕으로 이제 새로운 올소노멀 매트릭스, 올소고날 매트릭스 Q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공부를 하시게 될 거고요. 이제 얘를 바탕으로 A를 뭐 QR, 디컴포지션, 우리가 기존에 LDU 이렇게 분해했던 것처럼 QR이라고 하는 걸로 분해를 해서 이제 계산을 하게 되는 네, 그런 것들이 이제 3.4절의 내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mutually orthogonal이라는 개념이 있는데요. 이거 같은 경우에는 0벡터가 아닌 넌제로 벡터 V1부터 VK에 대해서 각각의 VI와 VJ를 내적했을 때 0이 나오고 그러니까 자기 자신이 아닌 벡터들, 즉 서로가 서로 간에 다 수직인 경우를 mutually orthogonal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직접 해보시면 좋을 것 같은 거는 V1부터 VN이 mutually orthogonal이면 linearly independent가 자명해집니다. 왜 linearly independent인지를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거는 이제 매우 자명합니다. linearly independent의 정의를 생각을 해보시게 되면은 네, 이제 자명해진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요. 한번 여러분들이 직접 해보시면 될 것 같고 이제 그 다음 개념은 orthogonal complement라고 하는 이제 개념입니다. 이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두 개의 서브스페이스 V와 W라고 하는 게 Rn의 서브스페이스라고 할 때 V와 W, 즉 두 서브스페이스가 수직이다, 올소고널이다라고 하는 뜻은요. 이 두 서브스페이스에 있는 모든 벡터들, 그러니까 임의의 각각의 서브스페이스에서 임의의 벡터들을 뽑았을 때 그 두 벡터를 내적을 해서 0이 나오도록 하면 이 두 서브스페이스는 수직이다라고 하는 뜻이 됩니다. 그러니까 V에 있는 모든 벡터와 W에 있는 모든 벡터들을 다 가지고 와서 각각을 서로 다 내적을 시켰을 때 0이 나오게 되면 둘을 이제 올소고날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이럴 때 V가 이제 Rn의 서브스페이스일 때 V팝이라고 하는 것을 이런 식으로 정의를 하는데요. 어떤 X, Rn에 있는 이러한 X가 있는데 그 Rn의 X들을 뽑았는데 그 X는 어떤 X들이냐면 V의 어떠한 원소와도 다 내적을 해도 항상 0이 되도록 하는 이러한 X들의 집합을 V팝이라고 하게 되면 이러한 것을 V팝이라고 정의를 했습니다. 그러면 이럴 때 V와 W가 모두 Rn의 서브스페이스이고 V와 W가 수직입니다. 그러면 W가 V의 펍이려면 V의 디멘션을 K라고 했을 때 W의 디멘션이 n-K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이제 알 수 있는 거는 여기서 더 나아가서 이 Rn을 이루는 Rn의 어떠한 임의의 Rn 이제 이루는 이거는 이제 V와 W를 더하게 되면 Rn을 이루게 되는 것을 알 수 있겠죠. 이 부분은 이제 세 번째 튜터링에 그 기출문제로 나와 있기 때문에 그때 한번 자세히 다루는 걸로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여기서 이제 Fundamental Theorem of Linear Algebra 파트 2가 나오게 되는데요. 이거 같은 경우에는 결국에는 이러한 컬럼 스페이스가 레프트 널 스페이스의 펍이고 레프트 그 로우 스페이스가 널 스페이스의 펍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나오게 됩니다. 그럼 이제 이 부분을 증명을 한번 해볼 건데요.
이걸 증명하기 위해서는 상당히 간단합니다. 우선 첫 번째로 증명해야 되는 건 뭐냐면, 전 1번의 경우만 일단 증명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이건 이제 증명해야 되는 상황이 뭐냐면, 우선은 컬럼 스페이스와 레프트 널 스페이스가 올소 고날인지, 즉 수직임을 먼저 보여야 됩니다. 그리고 나서 두 번째로 보여야 되는 것은 둘의 디멘션, 각각의 디멘션의 합이 뭐가 나오느냐. 이걸 두 개를 확인을 해서 이 둘이 이제 펍 관계에 있냐 없느냐를 확인할 수 있는 거죠. 근데 저는 이제 계산의 편의상 2번을 우선적으로 생각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우선 이 로우 스페이스가 와 널 스페이스가 수직인가부터를 우선 보일 건데요. 이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간단합니다. AX는 0의 해를 보시면 이제 각각 A의 이제 로우들이 이렇게 있을 겁니다. 그리고 이게 다 0이 될 겁니다. 그럼 여기서 알 수 있는 건 AI와 X를 하면 0이 나오게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니까 지금 이런 과정을 한 이유는 둘이 수직임을 보이려면 각각의 원소들을 이제 뽑았을 때 각각의 원소들의 내적이 항상 0이 됨을 보여야 한다는 거죠. 즉 여기서 이제 X를 널 스페이스의 원소라고 하고 Y를 컬럼 스페이스 오브 A 트랜스포즈의 원소라고 했을 때 X와 Y가 내적해서 0이 나옴을 보이면 된다는 거죠. 그래서 AX 같은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되겠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I는 1부터 M까지가 가능할 겁니다. 그 다음 이제 Y를 살펴보면 얘는 이제 컬럼 스페이스 오브 A의 트랜스포즈에 있는 원소이니까 Y는 한마디로 로우 스페이스에 있는 거죠. 그러니까 로우들의 리니얼리 컨비네이션으로 표현이 가능하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로우들의 리니어 컨비네이션으로 표현을 해주게 되면 이렇게 되겠죠. 그럼 이 상황에서 Y와 X를 이너 프로덕트를 해주게 되면 이거의 이너 프로덕트 X를 해주게 되면 행렬의 특성상 각각의 이너 프로덕트로 붙게 되고요. 그래서 AM의 X가 되고요. 여기서 위에서 이미 이 X, 널 스페이스에 있는 원소 X에 대해서 어떠한 로우랑 곱하든 항상 0이 나온다는 것을 보여줬기 때문에 이 값이 항상 0이 나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Y와 X는 수직이다. 즉 여기서 이제 이 Y와 X는 임의의 각각의 원소들이었기 때문에 널 스페이스와 로우 스페이스, 즉 컬럼 스페이스 오브 A 트랜스포즈가 수직이라는 뜻이 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펀더멘탈 티어럼 오브 리니어 알지브라 파트 1에 의하면 이것의 디멘션이 n-r이었고 이제 널 스페이스의 디멘션이 n-r이었고 로우 스페이스의 디멘션이 r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둘을 더해주게 되면 디멘션이 n이 나오게 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알 수 있는 건 뭐였냐면요. 이 각각 그러니까 이 로우 스페이스와 널 스페이스 모두 다 Rn의 서브 스페이스였습니다. 즉 Rn의 서브 스페이스였는데 지금 이 둘이 수직이라는 것이 보여졌고 그리고 이 둘의 디멘션을 더했을 때 n이라고 하는 값이 나왔기 때문에 이 둘 결국에는 널 스페이스의 펍이 로우 스페이스와 같다. 즉 컬럼 스페이스의 A 트랜스포즈와 같다는 것이 되고요. 첫 번째 거의 경우는 그냥 A 트랜스포즈를 A로 바꿔주기만 하면 똑같은 방법으로 인해서 해가 나오게 됩니다. 이제 똑같이 돼서 컬럼 스페이스가 레프트 널 스페이스의 펍이라고 하는 것이 증명이 됩니다.
이것도 이제 같은 방법이니까 한번 직접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제가 증명한 이거 같은 경우도 실제로 시험 문제로 기출이 한번 나왔었던, 여러 번 나왔었던 문제니까 이러한 사소한 증명들도 한 번씩은 다 같이 짚고 넘어가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프로젝션 매트릭스로 넘어가게 되는데요. 이 프로젝션 매트릭스로 넘어가기 전에 한번 이제 이 그림을 이제 이해를 하러 오겠습니다. 어, 이제 지금까지 한 내용이면 이 그림을 드디어 이해할 수가 있게 되는데요. 결국엔 제가 이제 첫 시간에도 얘기했지만 중간고사 범위의 핵심은 이 그림을 이해하는 것입니다. 이 그림만 완벽하게 이해하고 이 그림에 왜 이런 식으로 그려졌는지 그리고 이렇게 풀 수만 있다면 중간고사 범위의 대부분의 내용은 다 아신다고 보면 되죠. 우선 정의역을 이쪽 RN이라고 하고 치역을 RM이라고 하겠습니다. 즉 이건 뭐냐면 V가 W로 가는 선형사상 T를 행렬로 표현한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V라고 하는 Rn 벡터 스페이스와를 W라고 하는 Rn 벡터 스페이스의 값 아웃풋으로 바꿔준 겁니다. 어떠한 과정을 거쳐서 행렬 A라는 것을 통해서, 즉 linear transformation T, 이 선형사상 T로 인해서 V라고 하는 것들이 W로 아웃풋으로 바뀐다는 것이죠. 이제 제가 처음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응선대라고 하는 과목은 AX는 B의 해를 구하는 과목입니다. 그래서 이 AX는 B의 해를 구하기 위해서 그냥 정의역에 있는 X를 이제 가지고 온 겁니다. 그래서 이 정의역에 있는 X가, 그러니까 정의역에 있는 X가 치역에 있는 이러한 B의 값으로 갈 수 있는가라고 물어보는 거죠. 어떠한 함수인 A라는 함수를 거쳐서. 그래서 이거의 해를 찾기 위한 건데요. 그런데 지금 이 컬럼 스페이스 오브 A 트랜스포즈, 즉 로우 스페이스와 널 스페이스가 정의역에 지금 해당하는 상황이죠. Rn의 서브 스페이스들이니까요. 그러니까 이 둘에서 각각 뽑아가지고 더해주게 되면 이게 이제 여기서 아까 이야기를 했던 올소고날 컴플리먼트의 개념에 의해서 로우 스페이스와 널 스페이스를 더해주게 되면 Rn이 나온다는 이 개념이죠. 이 개념이 뭐냐면 여기서 뽑은 것과 여기서 뽑은 걸 더해주게 되면 Rn의 원소가 나온다는 거니까 정의역에 있는 이 X를 각각으로부터 뽑아서 이렇게 만들어주겠다라는 뜻이죠. 이게 저희가 이제 여기서 했던 이 파셜 솔루션과 그 다음에 이제 파셜 솔루션과 널 스페이스 AX는 0의 제너럴 솔루션 이야기가 나온 게 이제 이 이야기인 거죠. 이 이야기로부터 나온 거죠. 그래서 이렇게 X 파셜과 그다음에 X 널 스페이스의 원소로부터 이렇게 X라고 하는 정의역의 원소를 우리가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한 가지 더, 여기 수직 표시가 있는 이유는 아까 방금 증명했지만 이 로우 스페이스와 널 스페이스가 실제로 수직이기 때문에 이렇게 수직 표시가 있는 겁니다. 그럼 이렇게 만들어진 X가 A라고 하는 이 어떠한 함수를 거쳐서 결국 B라고 하는 값으로 가고 싶어 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널 스페이스의 정의에 의해서 이제 각각을 분해해서 생각해보면 이 X에는 무조건 이 0벡터를 향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XR은 XR 이제 로우 스페이스에 있다고 해서 XR이라고 쓰기도 하고 파셜 솔루션이라고 해서 XP라고도 쓰기도 합니다. 이 그림에서 XR이라고 썼기 때문에 XR이라고 한번 이야기를 해볼게요. 이 XR은 한마디로 AX는 B를 만족시키는 어떠한 그러니까 특수해를 하나 찾은 거기 때문에 반드시 B로 행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AX는 B라는 것의 솔루션은 곧 어떤 것이 되냐면 이 XN의 제너럴 솔루션에다가 요거 하나만 더해주게 되면 이 모든 해가 다 표현이 된다는 거죠. 그리고 이 그림의 또 하나의 디테일은 뭐냐면 지금 두 스페이스가 수직이면서 둘이 그러니까 이제 로우 스페이스와 널 스페이스의 교집합이 0벡터밖에 없고 마찬가지로 컬럼 스페이스와 레프트 널 스페이스의 교집합이 0벡터밖에 없다라고 하는 이 디테일까지 포함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그림을 완벽하게 이해를 하시게 되면 이 그림을 바탕으로 이제 지난 시간에 풀었던 이러한 문제들도
다 풀 수가 있게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해를 가지냐 안 가지냐 이러한 조건들까지 다 이야기를 나중에 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네, 그래서 이 그림을 이야기를 해보았고요. 근데 이제 이런 의문이 들기 시작합니다. 어, AX는 B가 그러면 항상 해를 가지는가? 라는 이제 의문이 들기 시작하죠. 그러니까 AX는 B가 해를 가지면 좋은데 실제로 여러 가지 실험을 해봤더니 뭐 C 플러스 DT가 C1 플러스 DT1이 1이고 뭐 그러니까 이거죠. C 플러스 D가 1이고 C 플러스 2D가 2고 C 플러스 D가 2인 3이고 그러니까 일종의 어떤 실험을 진행하는데 실험에서 알고 싶은 건 C 플러스 DT라고 하는 이러한 어떤 함수를 알고 싶은 겁니다. 시간 t에 대한 변화를 알고 싶은 거죠. 근데 막상 실험을 해보니까 어떨 땐 1이 나오고 어떨 땐 2가 나왔고 이렇게 하니까 3이 나왔다는 거죠. 그럼 이 경우는 C 플러스 DT를 만족한 이 C와 D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 경우는 해가 존재하지 않지만 우리가 이 경우에는 존재하지 않지만 이렇게 다양하게 이렇게 찍혀있는 이러한 점들을 근사시키는 어떠한 해가 존재하지 않을까? 라는 거에서부터 이제 생각이 들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해가 하나로 모아지지 않지만 최대한 근사시킨 이러한 방법을 바로 리스트 스퀘어 메소드라고 우리는 부르게 됩니다. 그게 이제 3단원 3.3절에 해당하는 내용이죠. 즉 이러한 점들을 우리가 추정하려고 하는 이 선에 프로젝션을 시키게 되면 즉 사형을 시켜서 이 직선을 만들어내겠다. 이 직선을 찾아서 근사시키겠다. 라고 하는 게 3단원의 내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즉 AX는 B가 해가 없는 상황인 거죠. 그래서 그러한 리스트 스퀘어 메소드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선 프로젝션, 즉 사형이라고 하는 개념부터 우선 이해를 하고 넘어가야 됩니다. 이 프로젝션 매트릭스 같은 경우는요, 굉장히 중요한 매트릭스인데요. 여러 가지 성질이 있습니다. 우선 기본적으로 어떤 A 벡터라고 하는 게 주어져 있다고 생각을 해볼게요. 그럼 이러한 A 벡터가 주어져 있을 때 이게 해가 존재했다면, 그러니까 AX는 B의 해가 존재했다면 이 B 벡터가 A 벡터의 실수배였다는 뜻이겠죠. 그러니까 A 벡터와 B 벡터는 평행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지금은 상태는 AX는 B가 해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B 벡터와 A 벡터가 평행하지 않은 이런 각도를 어떠한 각도를 가진 상태가 된다는 거죠. 그럼 이 상태에서는 이제 이 P라고 하는 벡터를 이 벡터라고 해볼게요. 그러니까 B를 A로 사형시킨 벡터, 프로젝션 시킨 벡터를 P 벡터라고 한번 해볼게요. 얘를 그래서 P 벡터를 A 벡터의 어쨌든 실수배니까 X 헷 A 벡터라고 한번 이야기를 해볼 겁니다. 그러면 이게 어떻게 나오냐면 이 벡터를 E 벡터라고 해봤을 때 사형의 정의에 의해서 이게 90도가 됩니다. 그러니까 90도가 나오면 이너 프로덕트가 0이라는 뜻이죠. 수직이라는 뜻이니까. 그래서 A 벡터와 E 벡터가 수직이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A 벡터와 E 벡터가 서로 수직이라는 뜻이죠. 근데 E 벡터는 B 벡터에서 X 헷 A 벡터를 뺀 벡터입니다. 그러니까 둘을 내적해주게 되면 A 트랜스포즈 B 마이너스 X 헷 A가 되고 이게 0이라는 뜻이니까 얘를 계산해주게 되면 X 헷은 A 트랜스포즈 A분의 A 트랜스포즈 B가 나오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아시겠지만 얘는 A의 제곱분의 A 트랜스포즈 B라고 하는 이러한 값이 됩니다. 그러니까 A 트랜스포즈 A는 실수값이죠. 근데 유의하셔야 되는 건 A 트랜스포즈는 실수값이 아닙니다. 얘는 행렬값입니다. 어떤 벡터가 된다는 거 요즘은 항상 유의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러한 B를 A로 프로젝션 시킨다 라고 해서 뭐 PAB라고 한다면 이러한 걸 이제 프로젝션 P라고 했을 때는 이제 A 트랜스포즈 A 트랜스포즈 B가 이렇게 표현이 되는 거고 이게 실수값이 이 앞에 있는 값이 실수값이 되기 때문에 이제 뭐 이런 식으로 행렬의 노테이션을 변환시킬 수 있다 라는 걸 알 수 있으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요건 실수고요. 여긴 행렬인 거죠.
그래서 우리가 프로젝션 매트릭스, 그러니까 A 방향으로 프로젝션 시키는 매트릭스를 이런 식으로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A 트랜스포즈 A의 AA 트랜스포즈, 즉 A 제곱분의 AA 트랜스포즈가 A 방향으로 어떠한 벡터를 사용시켜주는 프로젝션 매트릭스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벡터에다가 사용시켜줄 벡터를 곱해주게 되면 사용이 된 벡터가 나온다는 거죠. 그런데 이제 이 개념에서 조금 더 확장을 해보게 되면 저희가 어쨌든 지금 하려고 하는 건 AX는 B가 해가 없기 때문에 AX 햇은 B라고 만들어서 해를 만들어주겠다는 뜻인 거죠. 그러니까 지금 B라고 하는 애가 컬럼 스페이스 A에 없는 상황입니다. 이러기 때문에 해가 존재하지 않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어떤 해를 이제 그 근사해를 찾는다고 한다는 것은 이 B를 컬럼 스페이스 오브 A에 사용을 시켜서, 그러니까 컬럼 스페이스 오브 A가 이렇게 있다면 임의 벡터 B가 이렇게 위든 아래든 이 컬럼 스페이스 안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 상태인 거죠. 그래서 이 컬럼 스페이스 오브 A로 B를 사용시켜준 이 벡터를 B'이라고 하게 된다면 AX 햇은 B'의 해가 이제 우리가 구하려고 하는 근사해가 된다는 뜻이죠. 그리고 이렇게 B를 컬럼 스페이스 오브 A로 사용시키는 벡터 행렬의 프로젝션 매트릭스 P라고 우리가 다시 이야기를 해보게 되면 그 P는 이렇게 된다는 거죠. A 트랜스포즈 A의 인버스, A의 트랜스포즈. 그리고 이 프로젝션 매트릭스는 시메트릭하고요. 자기 자신을 제곱하면 자기 자신이 나옵니다. P 제곱을 해주게 되면 P의 P니까 A의 A 트랜스포즈 A의 인버스 A 트랜스포즈 A의 A 트랜스포즈 A의 인버스 A 트랜스포즈가 나오게 되고 이게 이제 I가 나오게 되죠. 그러면 다시 또 이제 계산해주게 되면 A의 A 트랜스포즈 A의 인버스 A 트랜스포즈가 나오기 때문에 다시 자기 자신이 나오게 되는 걸 알 수 있죠. 또 얘를 이제 트랜스포즈 해도 마찬가지로 자기 자신이 나오게 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네. 이게 이제 프로젝션 매트릭스의 어떠한 성질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어, 그리고 이제 사실 이 프로젝션 매트릭스가 레프트 인버스와 라이트 인버스와도 깊은 연관이 있습니다. 깊은 연관이 있는데 이 프로젝션 매트릭스가 어디에 붙냐에 따라서 이게 레프트 인버스가 되기도 하고 라이트 인버스가 되기도 하는데요. 그 부분은 이제 따로 설명을 하진 않겠습니다. 이 부분은 약간 이런 거죠. A 트랜스포즈의 라이트 인버스를 알아보고 싶다면 여기에 A의 A 트랜스포즈의 A의 인버스를 곱해주게 되면, 즉 이 항을 곱해주게 되면 얘는 I가 되죠. 그러니까 이 I가 A 트랜스포즈의 라이트 인버스가 되는 거고 얘는 A의 레프트 인버스를 구하고 싶다면 A 트랜스포즈 A의 인버스의 A 트랜스포즈인 이 부분을 곱해주게 되면 A의 레프트 인버스가 나오게 되죠. 이게 다 프로젝션 매트릭스의 각각의 일부로부터 이제 나오게 되는 걸 알 수 있는데요. 이런 이제 뭐 이런 이제 재밌는 점도 있다 정도로만 알아두시면 될 것 같아요. 사실 기하학적으로 이제 공간적으로 생각하면은 이해가 아마 되실 겁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AX는 B에서 결국 AX-B의 제곱 미니마이즈라고 된 게 있는데요. 이게 결국에는 아까 얘기했던 이제 리스트 스퀘어 메소드인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여러 가지 방면으로 점이 찍혀 있고 우리가 추정하려고 한 이 직선을 AX라고 했다면 이 값들이 다 B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미적분학 2에서 배웠던 것처럼 AX에서 B를 뺀 이러한 값들의 제곱들의 합이 최소가 되도록 하는 그 직선을 찾으면 된다는 거죠. 혹은 그게 이제 리스트 스퀘어 메소드였으니까요. 그래서 이렇게 해를 구하는 방법이 이렇게 있다는 거죠. 기본적으로는 그러한 경우에는 이제 A 트랜스포즈 A의 X 햇이 A 트랜스포즈 B를 만족시키는 경우가 노멀 이쿠에이션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이 경우에 만약에 A 트랜스포즈 A가 인버터블하게 된다면 언제 이제 A의 모든 컬럼들이 리니얼리 인디펜던트 할 때 A 트랜스포즈 A가 인버터블 하면 우리가 구하려고 하는 이 X햇은 A 트랜스포즈 A의 인버스 A 트랜스포즈 B가 됩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해가 된다는 뜻이고요. 이게 이제 베스트 에스티메이션이라고 하는 이제 아마 이름이 붙어 있을 겁니다. 그리고 그 경우 프로젝션 매트릭스는 AX 햇이라고 해서 A에 이렇게 프로젝션 매트릭스가 붙는 이제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된다는 겁니다. 네, 그렇게 아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한 가지 헷갈릴 것 같아서 써지만 이게 P라는 건 아니고요. 제가 지금 여기서 노테이션을 또 똑같은 P로 써가지고 이렇게 헷갈리실 수 있는데 P는 엄밀히 말하면 이 앞에 있는 게 P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그 다음으로 저희가 넘어가 볼 문제는 이제 어, 리스트 스퀘어 메소드에 이제 계산으로 이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네, 이제 그럼 리스트 스퀘어 메소드 계산으로 넘어갈 건데 이거를 제가 듣기로는 아직 그 뭐지? 수업 시간에 아직 안 한 분만도 있다라고 제가 들었었어가지고 어 일단은 공식을 하나 알려드릴게요. 그리고 리스트 스퀘어 메소드 같은 경우에는 어차피 계산하라고 하는 문제밖에 안 나올 거기 때문에 이 공식을 아셔서 공식에 대입을 하시면 아마 될 겁니다. 그리고 이제 이 P 같은 경우는요, 그러니까 이게 P고요, 이건 라지 P인 거죠. 네, 이렇게 생각하실게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한 이 프로젝션의 P와는 다른 P였다 라는 거 정도만 구분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 리스트 스퀘어 메소드의 이 공식 같은 경우는요, 음, 일단 외워주시면 편하고요. 어떤 경우냐면 이제 우리가 어, 어떤 이렇게 직선이 있는데 B1, 뭐 B2 해서 BM, 즉 B1부터 BM이라고 하는 다양한 값들이 나왔습니다. 각각이 이제 T1일 때 B1이 나온 거고 TM일 때 BM이 나온 거죠. 그래서 우리가 구하고 싶은 거는 C, hat, D, hat, T라고 하는 이거를 이제 그 미니마이즈 시키고 싶은 거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리스트 스퀘어 메소드를 쓰고 싶은 겁니다. 그럼 이 경우에는 이러한 C와 D를 어떻게 찾냐라고 했을 때는 이게 이제 노멀 이퀘이션 이 경우에 해를 지금 대입을 한 거죠 저희가. 근데 얘를 이제 우리가 조금 알기 쉽게 풀어주게 되면 이러한 공식이 탄생하게 된다는 겁니다. 얘는 그냥 단순 노가다로 정리를 한 계산이고요. 이거 그냥 외우시면 돼요. 요거를 외우셔서 그냥 그대로 계산만 해주시면 됩니다. 근데 한 가지 주의하셔야 되는 건 뭐냐면 그 실제로 지난 이제 채점 기준들을 살펴보면 리스트 스퀘어 메소드 문제를 냈다는 건 계산 실력을 보겠다는 의도로 내시는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계산 과정이 생략이 많이 되어 있으면 거기서 또 감점이 있습니다. 제가 실제로 시험을 볼 때 리스트 스퀘어 메소드 문제 나왔었는데 계산 과정 하나를 생략했다고 해서 1점이 깎인 적이 있었어요. 답은 맞았지만 그래서 클레임을 걸어보니까 그냥 단순히 계산 과정 부족으로 인해서 1점이 깎였다 라고 하는 부분이 있어서 다른 문제들은 몰라도 이런 리스트 스퀘어 메소드 문제가 나오면 웬만하면 계산 과정을 생략하지 않고 다 적어주는 게 좋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지금 조금 빠르게 개념을 다 한번 살펴보았고요. 그래서 원래 오늘 2회차 튜토링의 목표였던 이제 문제와 함께 한번 개념을 적용시켜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제가 준비한 첫 번째 문제 같은 경우에는 책에 있는 2.6.14번 문제가 되겠고요. 책이 있으신 분들은 그냥 2.6.14번 문제를 같이 보면서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 지금 이 문제를 살펴보면 이 문제는 P3라고 하는 벡터 스페이스가 있는데 이 벡터 스페이스는 어떤 벡터 스페이스냐면 PX라고 하는 이런 3차 이하의 다항식으로 구성되어 있는 벡터 스페이스라고 합니다. 그래서 S는 이러한 서브셋, 그러니까 이때 S를 인테그랄 0부터 1까지 px dx는 0을 만족시키는, 그러니까 이 식은 0을 만족시키는 이러한 px들의 집합을
집합의 부분 집합이 S라고 하는 거죠. 그랬을 때 이 S가 서브스페이스인지를 찾아보고 그리고 S의 베이시스를 한번 구해보아라 라고 하는 문제가 이제 2.6.14번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럼 이제 이 문제 같은 경우는 우선 어떤 식으로 해야 되냐면 우선 S가 서브스페이스인지부터 보여줘야 하는 상황입니다. 그럼 우리가 서브스페이스인 거를 보여주려면 어떻게 했어야 됐냐면 저희가 간단했죠. 스칼라 멀티플리케이션, 그러니까 실수에서의 곱셈에 대해서 닫혀있고 벡터 합성, 벡터 에디션에 대해서 닫혀있음을 보여주기만 하면 된다고 이제 간단하게 이야기를 했었죠. 그럼 그 과정을 한번 지금 거쳐보도록 합시다. 그럼 우선 S라고 하는 게 다항식의 집합이기 때문에 뭐 AX와 BX가 각각 S의 원소인 AX와 BX를 잡자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럼 이 경우는 이 S가 이걸 만족하는 다항식들의 집합의 부분 집합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즉 인테그랄 0부터 1까지 AX, DX는 0을 만족하고 인테그랄 0부터 1까지 BX, DX는 0을 만족함을 알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는 기본 세팅이 되겠죠. 그 다음 서브스페이스이려고 했으니까 S가 서브스페이스인 것을 보이려면 벡터 에디션과 스칼라에 대하여 닫혀 있음을 보이면 된다가 되겠죠. 그러니까 즉 어떤 식으로 되는 거냐면 이제 봅시다. T를 이제 PX가 이제 이게 제가 애플 펜슬이 말을 잘 안 들어서 조금만 양해 부탁드릴게요. PX가 0부터 1까지 PX가 DX가 되도록 하는 DX가 0이 되도록 하는 이러한 선형사상이라고 한번 이야기를 해볼게요. 그랬을 때 T가 플러스 뮤 BX가 람다의 TAX 플러스 뮤 TBX인 것을 보이면 되는 거죠. 람다와 뮤는 이때 실수인 거죠. 그러니까 이 상황에서 이제 T 람다 AX 더하기 뮤 BX는 인테그랄 0부터 1까지 람다 AX 플러스 뮤 BX DX가 되고 얘는 적분의 성질에 의해서 인테그랄 0부터 1까지 람다 PX DX 더하기 인테그랄 0부터 1까지 뮤 BX DX가 되죠. 이게 AX입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각각 또 적분의 성질에 의해서 람다와 뮤는 실수이기 때문에 람다 인테그랄 0부터 1 AX DX 더하기 뮤 인테그랄 0부터 1 BX DX가 되는데 이게 TAX였고 이게 TBX였기 때문에 이걸 만족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람다 TAX 플러스 뮤 TBX이다. 즉 S는 서브스페이스이다.
그쵸? 그러니까 S는 이제 그리고 여기서 이제 한 가지 더 적어줘야 되는 건 뭐냐면 원래 이 서브 스페이스들은 어쨌든 벡터 스페이스이기도 한 거였기 때문에 얘네들은 원래 그 벡터 스페이스에 그 8에서 9가지가 되는 그 조건들까지 다 원래 증명을 해주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서브 스페이스라고 하는 건 기본적으로 이렇게 이 과정을 거쳐주면 스칼라 멀티플리케이션과 벡터 에디션에 대해서 닫혀있는 걸 동시에 보여줬기 때문에 이 두 가지만으로 충분히 나머지 7개 정도의 조건들이 자명하게 증명이 된다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까지 적어주면 좋아요. 다른 조건들은 자명하게, 그러니까 방금 증명한 이 두 조건으로 인해서 다른 조건들은 이제 t 람다 ax 더하기 뮤 bx는 람다 t ax 더하기 뮤 t bx로 인하여 자명하게 증명된다 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S가 서브스페이스인 건 보여줬으니까 이제 그 다음으로 해야 되는 건 뭐냐면 S의 베이시스를 이제 찾아야 되는 겁니다. 그럼 이제 S의 베이시스를 어떻게 찾을 거냐? 이제 생각을 해보면 여기서 한 가지 팁을 드리자면 find a basis입니다. 이 수학에서는 더가 있고 어가 있는데요. 이게 만약에 find the basis였다면 이 S를 이루는 베이시스는 오직 하나, 유일하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find a라고 하는 거는 S를 이루는 베이시스는 많다는 겁니다. 그 중에서 그냥 하나만 찾아라 라고 하는 뜻인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베이시스를 하나만 찾아서 그게 S의 베이시스인 것만 보여주게 되면 상관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보통 문제가 베이시스라고 나오면은 그냥 계산으로 하나 찾으라는 뜻인 거고 더 베이시스라고 나온다는 건 어떤 테크닉적으로 뭔가 증명을 해서 이게 이거 하나밖에 없다 라고 하는 거를 보여줘야 한다는 뭐 뜻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생각을 이제 한번 구해볼게요. 그러니까 만족하는 거 하나만 구하면 되니까 일단 S라고 하는 게 근본적으로는 0부터 1까지 px dx라고 하는 게 이제 a0 더하기 2분의 a1 더하기 3분의 a2 더하기 4분의 a3는 0을 만족시키는 인 a1 이제 그 a0, a1, a2, a3를 개수로 갖는 다항식의 집합의 집합이 되겠죠. 제가 여기 아까 해석을 하나 약간 이제 잘못한 게 하나 있었는데 S가 그러니까 P3의 서브셋이면서 이걸 만족하는 서브셋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그 S라고 하는 게 P3는 이런 3차 이하의 다항식인데 3차 이하의 다항식인데 이 다항식 중에서 이걸 만족하는 다항식들의 집합이 S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S가 P3의 서브스페이스, 그러니까 부분 집합임을, 부분 공간임을 보여라. 그리고 그 S의 이제 베이시스를 찾아라. 라고 하는 이야기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뭐 S는 여기 P3의 서브스페이스이다. 라고까지 적어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S는 그래서, 즉, S는 인테그랄 0부터 1까지 px dx는 이걸 만족시키는 a0부터 a3를 개수로 갖는 다항식의 집합이 s가 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a0부터 a3까지를 만족시키는 그냥 하나의 어떠한 쌍을 한번 찾아보도록 할게요. 예를 들어 a0가 1이고 a0가 1이면 여기 어디선가 마이너스 1이 나와줘야겠죠. 그럼 a1을 마이너스 2라고 하고
나머지를 0이라고 해볼게요. 이 경우 성립을 하죠. 그죠? 그리고 그럼 이제 이 경우 같은 경우는 A0부터 A3의 순서상이 1, 마이너스 2, 0, 0이 됩니다. 근데요, 이제 얘를 어떤 벡터라고 생각을 해볼 건데요. 그러니까 S는 다항식의 집합이에요. 얘네를 개수로 갖는. 그러니까 S는 실질적으로는 A0 더하기 이러한 집합인 거죠. 그런데 그러니까 얘는 결국에는 이게 곱하기 1, t제곱, t세제곱의 형태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거 말고 그냥 A0, A1, A2, A3 이 조건을 만족시키는 A0, A1, A2, A3의 공간을 찾은 다음에 얘네가 이제 리니얼리 인디펜던트 얘네가 베이시스가 되는 어떤 공간을 찾은 다음에 각각의 그냥 1, t제곱, t세제곱만큼을 다시 붙여주게 되면 되는 거 아니냐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그래서 A0를 이렇게 하나 두었을 때 어떠한 벡터 1, 마이너스 2, 0, 0이라고 하는 하나의 벡터를 만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벡터로는 이제 우리가 스팬을 할 수 없겠죠. 그러한 이걸 만족시키는 모든 공간을. 그래서 하나를 더 찾을 수 있어요. 이번에도 A0가 1이라고 생각을 해보면 A1은 이번에 0으로 A1을 두고 A2를 뭐 A1이 0이니까 A2를 마이너스 3이라고 두면 A4는 0이 나오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마찬가지로 1, 0, 마3, 0이 되죠. 그럼 이 두 경우 역시 마찬가지로 아직은 네, 이 3차식까지 포함하는 그러한 영역을 스팬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이번에는 A3라고 하는 항을 살려두고 나머지를 없애주는 그러한 것도 하나 한번 스팬을 해봐야겠죠. 그래서 A0는 1, A1은 0, A2는 0 두고 A3인데 4라고 적었네요. A3는 0, A3는 마이너스 4라고 두면 얘는 1, 0, 0, 마이너스 4가 됩니다. 이제 이렇게 되면 얘네가 각각 상수항 1차식, 2차식, 3차식을 모두 다 표현할 수 있는 상황이 되는 거죠. 그리고 이 아이들은 모두 linearly independent 하죠. 자명하게 무조건 linearly independent 하죠. 그리고 이거의 스팬, 이거의 스팬이 A0 더하기 2분의 A1 더하기 3분의 A2 더하기 4분의 A3는 0인 이러한 공간을 만들어내죠. 왜? 지금 이 공간으로부터 이걸 만족시키도록 하는 이러한 좌표들을 찾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이것들은 이 공간의 베이시스가 된다는 거죠. 그 얘를 이제 1이라고 하면 1의 베이시스는 1, 마이너스 2, 0, 0, 그 다음에 1, 0, 마이너스 3, 0, 그 다음에 1, 0, 0, 마이너스 4가 되고 이제 S의 베이시스는 이게 각각 상수항 1차항, 2차항, 3차항의 식이었으니까 이제 1-2x 그리고 1-3x 제곱 그리고 1-4x 세제곱이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러니까 한번 정리를 해보자면 이런 경우입니다. 우선 첫 번째로는 S가 P3의 서브스페이스인 거를 증명을 한번 해본 거고요. 그래서 그건 이제 벡터 에디션과 스칼라 멀티플리케이션에 대해서
클로즈 되어 있다라는 거를 이제 이렇게 리니어 트랜스포메이션의 그런 선형적 그런 성질을 이용해서 한번 증명을 해본 거고, 그리고 나머지 그런 벡터 스페이스들의 나머지 조건들은 이 조건으로 인해 자명하게 증명이 된다는 것까지 한번 언급을 하면 서브스페이스인 걸 증명하는 건 간단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find a basis라 했기 때문에 S를 구성하는 베이시스 중에 하나만 찾으면 되는 거죠. 근데 이 S는 이걸 만족하는 다항식의 집합이 되는 거죠. 근데 이 처음부터 다항식의 집합을 찾기는 어려우니까 우선 개수들이 이루는 영역의 베이시스를 찾고 그냥 그 개수들의 원래 여기 상수항 1차항, 2차항, 3차항이 붙었던 거니까 그걸 다시 할당을 해주는 방식으로 가자는 거죠. 그럼 다시 똑같은 걸 만들 거니까. 그래서 이러한 어떤 하이퍼플레인을 만드는 혹은 플레인을 만드는 A0, A1, A2, A3를 각각 찾은 거죠. 그래서 이걸 찾아보았더니 이렇게 세 개의 베이시스가 나오게 되었고 이게 모두 리니얼리 인디펜던트 하면서 이 세 개가 모두 이걸 스팬을 하는 걸 보여줬기 때문에 스팬을 하니까 이것의 베이시스는 이렇게 세 개가 되는 거죠. 그래서 S의 베이시스도 이렇게 세 개가 된다는 걸 알 수 있겠죠. 자, 그리고 여기서 한 가지 알아야 되는 건 이 P3의 베이시스는 그럼 뭘까요? 얘는 1, X, X제곱, X세제곱이 됩니다. 그렇죠? 왜 P3라고 하는 건 이것들이 리니얼 컨비네이션으로 만들어진, 즉 다항식들의 집합이 되니까요. 네, 많은 베이시스 중에 하나가 이런 대표적인 베이시스가 이렇게 될 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럼 이렇게 하면은 이제 2.6.14번 문제를 이렇게 풀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벡터 스페이스의 서브 스페이스인 걸 증명을 하고 이런 식으로 그리고 베이시스를 찾는 것도 마찬가지로 find a라고 했기 때문에 만족하는 거 하나 찾아주고 베이시스의 조건인 linearly independent와 스팬을 해서 원래 그거를 만족시킨다라고 하는 것만 보여주게 되면 간단하게 구할 수 있는 거죠. 생각보다 다항식을 가지고 미분 혹은 적분을 해서 베이시스를 구하여라 찾아라라고 하는 문제가 생각보다 많이 나와요. 그래서 다항식이 이게 약간 헷갈릴 수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헷갈리지 않도록 한번 잘 정리를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 문제는 이제 이것도 교재에 있는 문제인데요. 이게 아마 2.6.18번 문제인가 그럴 거예요. 대표적인 리니얼 트랜스포메이션 문제라서 한번 가져와 봤고요. 문제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되어 있냐면 The space of all 2x2 matrices has the four basis vectors. 그러니까 모든 2x2 매트릭스들은 4개의 이렇게 벡터들로 베이시스, 그러니까 이 4개의 벡터들이 2x2 매트릭스의 베이시스가 된다. 라고 지금 이야기를 한 거죠. 뭐 사실 맞는 말이죠, 그거는. 네, 그러면 이제 우리에서 구해야 되는 건 그럼 이제 for the linear transformation of transposing, find its matrix A with respect to this basis. Y is A, square is I. 그러니까 트랜스포징은 전치이죠. 그러니까 A 트랜스포즈가 되도록 하는 이러한 매트릭스 A를 찾아라. 그리고 그 A가 자기 자신을 그 A를 제곱을 하게 되면 왜 I가 나오는가? 로 증명을 하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한번 볼게요. 이 문제 같은 경우는 그래서 그러니까 우리 리니어 트랜스포메이션의 정의만 간단하게 생각하면 되는데요. 그러니까 E1, E2, E3, E4가 있고 이 E1부터 E4가 각각 2x2 매트릭스들의 베이시스라고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그랬을 때 E1이 1, 0, 0, 0이 되는 거고요. E2가 0, 1, 0, 0이 되는 거고요. E3가 0, 0, 1, 0이 되는 거고요. E4가 0, 0, 0, 1이 되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리니어 트랜스포메이션을 어떻게 했었냐면 우리가 F라고 하는 건 결국에는 그러니까 우리가 구해야 되는 건 이걸 구해야 되는 거예요. F가 B로 다시 with respect to가 되는 이런 매트릭스를 지금 찾고 싶은 거죠. 그럼 이런 매트릭스를 찾기 위해서는 어떤 과정을 거쳐야 되냐면
fe1이라고 하는 거. 자, 이거는 지금 1을 f라고 하는 함수에 집어넣기 때문에 아웃풋이 나오겠죠. 아웃풋은 우리가 지금 이 트랜스포징한 아이들의 베이시스들이 될 거예요. 그런데 한마디로 말하면 이 f라고 하는 건 f 안에다가 a, b, c, d를 집어넣으면 나오는 값이 a, d, b, c가 나오는 상황이 되는 거죠. 이러한 상황이 된다는 건데, 그러면 우리 뭘 할 수 있냐면요, 이 트랜스포징한 매트릭스들도 어쨌든 2x2 매트릭스라는 거예요. 그 뜻은 이 아웃풋의 베이시스가 곧 다시 2x2 매트릭스의 베이시스들이 된다는 뜻이겠죠. 그러니까 얘네가 2x2, 그러니까 그 정의역의 베이시스이기도 하면서 치역의 베이시스가 되는 상황이 되는 거죠. 지금 이 상황은. 그러면 뭔진 모르겠지만 E1, E2, E3, E4에 C1, C2, C3, C4를 적고 이렇게 리니어 컨비네이션을 표현이 된다는 겁니다. FE1은 뭐냐? F에 1, 0, 0, 0을 넣은 거니까 F에 이건 다시 1, 0, 0, 0 자기 자신이 튀어나오겠죠. 그러면 이 경우는 이제 1이 되고요. 나머지 값은 다 0이 되는 이러한 상황이 되겠죠. 마찬가지로 F 이걸 해주게 되면 이건 이제 얘를 트랜스포즈 한 거죠. 얘를 트랜스포즈 하면 E3가 나옵니다. 이거 일단 E3예요. 그러려면 어떻게 돼야 됩니까? 0, 0, 1, 0. 즉 E1, E2, E3, E4를 이렇게 더해주게 되면 된다는 거죠. 그럼 같은 방법으로 해주게 되면 여긴 if, 자, E3를 트랜스포즈 해주게 되면 E2가 나오죠. 그러니까 E2가 다시 나오게 되니까 FE3는 0 곱하기 E1, 1 곱하기 E2, 0 곱하기 E3, 0 곱하기 E4가 나와서 나오게 되는 거고 FE4는 자기 자신이 나오죠. 얘를 트랜스포즈 하면 자기 자신이 나오니까 얘는 마찬가지로 0 곱하기 E1, 0 곱하기 E2, 0 곱하기 E3, 1 곱하기 E4가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저희가 뭐라고 했었냐면 이 앞에 있는 개수들이 각각 컬럼이 된다고 했었죠. 그러니까 F가 B로 표현이 된 이거는 이게 다 첫 번째 컬럼 1, 0, 0, 0. 그다음 두 번째 컬럼이 0, 0, 1, 0. 세 번째 컬럼이 0, 1, 0, 0. 네 번째 컬럼이 0, 0, 0, 1이 된다는 거죠. 이게 우리가 구하려고 하는 find the matrix A를 이 베이시스들의 with respect to로 한 게 나오게 된 거죠. 이게 한마디로 그러니까 A가 되는 거죠. 그럼 이제 질문은 이거였죠. 왜 A가 자기 자신이 나오냐? 왜 이제 A 제곱은 I냐? 라고 이제 물어본 거잖아요. 얘는 사실 당연한 자명하죠. 왜 자명하냐면 이 지금 우리가 구한 어, A라고 하는 건 결국 트랜스포징을 하는 거를 그 베이시스들로 다시 표현을 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A 제곱이라고 하는 건 결국에는 트랜스포즈를 두 번 한다는 뜻이죠. 그러니까 얘는 그럼 트랜스포즈를 두 번 한다는 건 무슨 뜻입니까? 결국 자기 자신이 나온다 라고 하는 게 되니까 굉장히 자명하게 A 제곱은 I가 나온다라고 하는 걸 설명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여기서 알 수 있는 여기서는 이제 우리 리니어 트랜스포메이션이라고 하는 게 어떤 베이시스가 이렇게 있을 때 인풋의 베이시스가 이렇게 있고 아웃풋의 베이시스를 구해줍니다. 그리고 인풋의 베이시스를 이렇게 넣어준 값을 아웃풋의 베이시스들의 리니어 컨비네이션으로 표현을 해주게 되면 이 각각의 개수들이 컬럼이 되어서 이렇게 with respect to로 표현이 된다는 거죠. 이렇게 보시면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세 번째 문제 같은 경우는요. 이거 같은 경우에는 2022년 1학기. 제가 2022년 1학기에 응선들을 수강을 했었는데 2022년 1학기에 중간고사 1번 파트 1 1번 문제로 나왔던 문제입니다. 이게 파트 1의 1번 문제였고요. 다 지금 4개, 그러니까 1번 문제인데 4개가 증명이에요. 근데 이 4개의 증명이 그렇게 어렵지 않지만 개념을 그러니까 확실하게 하지 않고 갔을 때는 누구나 다 쉽게 틀릴 수 있는 그런 문제들이었던 거죠. 그래서 한번 개념을 돌아보면서 증명을 한번 해보도록 합시다. Show that the column space is a subspace of Rm. 자, 1번 문제 같은 경우는요. 컬럼 스페이스가 Rm의 서브스페이스임을 보여라 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우선 기본적으로 저희가 생각해 줘야 되는 건 뭐냐면 서브스페이스임을 보여야 한다고 했으니까 얘는 벡터 에디션과 스칼라 멀티플리케이션에 대해서 닫혀 있음을 우선 보여줘야 됩니다. 그러고 나면 증명이 끝인 거죠. 얘도 마찬가지로 show that null space가 Rn의 서브스페이스임을 보여라. 얘도 마찬가지로 이걸 보여주면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row space가 null space에 orthogonal 하냐 Rn에서 이걸 보여주라고 했고요. 이건 이제 아까 보여줬던 거에서 넘어가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null space가 이제 요 마지막 문제 같은 경우는요. A가 리니얼리 인디펜던트한 컬럼을 가지게 되면 null space의 원소는 0밖에 없는 것을 보여라 라고 하는 걸 보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증명들이 난이도가 그렇게 어렵지 않은 증명들이에요. 그냥 개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어렵지 않지만 그냥 1번 문제가 나오니까 겁먹기 쉬운 문제였던 거죠. 그래서 한번 해보면 이제 어떻게 해볼 거냐면 A가 우선 n by n 매트릭스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A를 우선 n by n으로 설정합니다. 그런데 컬럼 스페이스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컬럼으로 표현을 해줄게요. 컬럼이 n개 있겠죠. 어, 그럼 이때 AI를 A의 i번째 컬럼이라고 하자라고 이제 명명을 해줬습니다. 참고로 그 제가 기억나는 채점 기준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그 이게 뭔지를 정의해 그러니까 이렇게 그 뭐라 해야 되지? 풀이에 이게 뭐다라고 적어놓지 않으면 그냥 다 감점시켰어요. 그러니까 응선대 같은 경우는 정의와 개념이 무엇보다도 중요한 시험이라서 한 글자가 틀리면 개념이 다 틀렸다고 보고 다 이렇게 깎아버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풀이를 쓰실 때 더더욱 더 개념에 조금 더 유의해서 풀이를 적어주셔야 된다는 거를 이제 꼭 이제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어쨌든 AI를 AI번째 컬럼이라고 하자. 그리고 이제 컬럼 스페이스의 베이시스를 한번 지금 이야기를 해볼 건데 우선 음, 라고 둬볼게요. 그리고 이제 당연한 거지만 K는 n보다 작을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컬럼 스페이스는 어떻게 되냐면 컬럼 스페이스의 베이시스를 표현을 했으니까 컬럼 스페이스는 이것들의
linear combination으로 표현된 값이 나올 겁니다. 이것들의 집합이 되겠죠. 라고 하면 이제 서브스페이스임을 보이려면 좀 줄여서 쓸게요. 벡터 에디션과 스칼라 멀티플리케이션에 대해서 닫혀 있음을 보이면 된다. 인 거죠. 그리고 여기서 이제 적어주면 좋은 포인트가 뭐냐면 아까도 잠깐 이야기를 했지만 이런 포인트죠. RM이 이미 벡터 스페이스이므로 두 가지만 보여도 충분하다. 라고 이제 적어줄 수 있겠죠. 이렇게. 그러면 RM이 벡터 스페이스이므로 두 가지만 보여도 충분하다는 걸 보여줄 수 있으니까 그럼 첫 번째 벡터 에디션에 대해서 닫혀있는 걸 보여줄 거예요. 자, 그러면 컬럼 스페이스, 이건 어떻게 되냐면 컬럼 스페이스에 있는 임의의 두 벡터에 대해 생각을 해야겠죠. 이 경우는 컬럼 스페이스에 있는 임의의 두 벡터 x1과 x2에 대하여 생각하자. 그러면 x는 c1a1이 되겠고요. ckak가 됩니다. 그리고 x1은 이렇게 될 거고요. x2는 d1a1부터 해서 dkak가 되겠죠. 왜냐하면 컬럼 스페이스에 있는 x1, x2니까 컬럼 스페이스의 베이시스들로 표현될 거예요. 이고 ci, di는 모두 실수입니다. for all I 1부터 k 라고 했을 때로 표현이 되죠. 이때 x1 플러스 x2를 우리가 이야기를 하게 되면 그러니까 이 x1 플러스 x2를 한 게 결국 다시 컬럼 스페이스 안에 있다는 것만 보여주면 되겠죠. 그게 벡터 에디션에 닫혀 있는 거니까. 얘는 그럼 c1 플러스 d1 a의 1 c2 플러스 d2의 a의 2 그래서 ck 플러스 dk의 a의 k가 됩니다. 그런데 얘네가 다 실수라고 했기 때문에 얘 다시 어떻게 되는 겁니까? L1의 A1, L2의 A2, LAK, AKAK 이고 LI가 실수입니다. for all I 1부터 K 왜냐하면 CI, DI가 실수이므로 혹은 이렇게 적든가 아니면은 이렇게 이제 뭐 스타 해가지고 for star 이런 식으로 적어줄 수 있겠죠. 즉 x1 플러스 x2도 컬럼 스페이스 오브 A에 포함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즉 이렇게 쓰는 거죠. 이거는 A1부터 AK의 리니어 컨비네이션으로 표현된 거니까 x1부터 x2가 더한 게 컬럼 스페이스 오브 A에 포함된다. 라고 하는 걸 보일 수 있겠죠. 이렇게 하면 우리가 벡터 에디션에 대해서 보인 겁니다. 따라서 벡터 에디션에 대하여 닫혀 있다. 두 번째로 보여주는 건 스칼라 멀티플리케이션이에요. 요 같은 경우에는 이제 간단합니다. 컬럼 스페이스 오브 A에 있는 임의의 벡터 x와 실수 t를 그냥 가져오는 거예요. 임의의 실수 t에 대해서
t에 대하여 tx가 컬럼 스페이스 오브 a임을 보입니다. 인 거죠. 자, 그럼 다시 x를 a의 컬럼들의 리니어 컨비네이션으로 표현해 줘야겠죠. 그러면 x를 표현해 주자면 뭐 S1, A1 에서 SK, AK가 될 겁니다. 이때 뭐 SI는 마찬가지로 실수이고 I는 1부터 K에 있는 모든 이런 all I가 이렇게 되겠죠. 이때 TX는 그럼 TL1, A1, 이제 S죠 이거 SA1 에서 TSK, AK가 되잖아요. 이고 이 역시 다시 또 실수가 되겠죠. 그래서 뭐 mu1 a1에서 ukak가 되고 mui는 실수 mui는 실수 mui는 실수 for all I 1부터 k 이렇게 적을게요. 따라서 tx가 컬럼 스페이스 오브 a에 포함된다. 따라서 closed. 뭐 이건 이제 잘 마무리하면 되겠죠. 스칼라 멀티플리케이션에 대해서 closed 돼 있다 라고 적어주면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 제가 이제 한 가지 그냥 자명하게 넘어간 게 한 사실이 있는데 컬럼 스페이스 오브 A가 RM인 거는 그러니까 RM에 포함되어 있는 건 너무 자명한 거죠. 왜냐하면 A가 n by n 매트릭스이니까 매트릭스이므로 A의 컬럼 벡터들이 M개의 엘리먼트 성분을 가지는 거죠. 그러니까 무슨 소리냐면 A가 n by n 매트릭스잖아요. 그러니까 이 각각 컬럼당 다 m개의 컴포넌트 그 엘리먼트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미 이 컬럼 스페이스라고 하는 건 자명하게 RM의 포함되어 있는 건 너무 자명한 사실인 거죠. RM에 포함되어 있는 거는. 그러니까 자명한 사실이므로 네. 이 사실은 이제 한번 적어주면 좋고 안 적어도 좋고 그냥 자명하다 넘어가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이제 널 스페이싱을 보여주는 것도 같은 방법을 해주면 되겠죠. 그 다음에 10번 같은 경우는 아까 앞서 올소곤을 하면서 증명을 했죠. 그 다음에 show that the null space가 0밖에 없다. linearly independent 컬럼이면 0밖에 없다. 라고 하는 부분은 이제 제가 3회차 튜터링 때 한번 다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여러분들도 요거 어떻게 해야 될지 한번 미리 생각을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거 굉장히 쉽고 간단합니다. 4번은. 이런 식으로 풀어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3번은 리스트 스퀘어 메소드에 대한 문제인데요. 이거 같은 경우가 이제 T와 B가 각각 나온 거죠. 근데 얘는 그냥 한마디로 말해서 아까 공식이 있었죠. C, D가 시그마 BI, 시그마 TI, BI, M, 자, 이 각각의 공식들 아까 보면 TI, TI, TI 제곱이었죠. 그러니까 TI, TI, TI 제곱이었죠. 이것도 저희 그 지난 학기, 그러니까 이제 2022년 1학기, 1학기 파트 2의 3번 문제였어요. 그래서 보시면 이거 같은 경우에는 일단 자, M이 몇이죠? M이 4죠. M이 4고
자, t 같은 경우는요,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 0, 2입니다. 그래서 시그마 ti는 마이너스 1이고요. 그 다음에 시그마 ti의 제곱의 경우에는 4 더하기 1 더하기 4가 돼서 9가 되겠죠. 그리고 이제 시그마 bi의 경우에 대해서는 이제 4 더하기 3 더하기 1이 되니까 8이 될 거고요. 시그마 bi의 경우는요, 마이너스 8 더 마이너스 3, 그래서 마이너스 11입니다. 네. 뭐 계산이니까 그냥 제가 빠르게 계산을 해볼게요. 그럼 이제 이건 이제 여러분들의 그 계산으로 이제 해주시면 되는데, 그러니까 행렬 그냥 4,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9, C, D는 8, 마이너스 11을 풀어주는 거죠. 그럼 이제 이거는 연립방 정식을 푸는 거니까 4C 마이너스 D가 8이고요. 마이너스 C 플러스 9D가 마이너스 11이 되겠죠. 그러면 이제 이 연립방 정식을 풀어주셔야 돼요. 연립방 정식을 풀면 답이 간단하게 나오겠죠. 그래서 이거는 그냥 연립방 정식을 풉니다. 네. 근데 제가 지금 저는 이제 그냥 넘어가지만 여러분들은 연립방 정식을 푸는 과정까지 다 나타내셔야 점수를 풀 크레딧을 받을 수 있어요. 이런 문제는 아까도 이야기 드렸지만 계산을 보는 문제라고 했기 때문에 보면 점수도 그냥 계산을 위한 점수이기 때문에요. 그냥 연립방 정식을 풀어서 답까지 구해주시면 됩니다. 이게 답이 조금 복잡해요. 네. 그리고 요 5번 문제 같은 경우는요. 지난 학기의 파트 1의 3번 문제였던 거죠. 이건 이제 첫 시간에 했던 그 계산 문제를 조금 돌아보고자, 복습하고자 가져온 문제인데요. 얘 같은 경우에는 우선 로우 엡실론 매트릭스. 자, 우리가 A라고 하는 거를 가우스 엘리미네이션을 통해서 A를 가우스 엘리미네이션 하면 U가 되고요. 여기서 가우스 조던 엘리미네이션을 진행하게 되면 로우 리듀스트 엡실론 폼이라고 하는 R 형태가 됐죠. 그러니까 얘가 로우 엡실론 폼이고 얘가 로우 리듀스트 엡실론 폼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U를 찾아라, 여기서 R을 찾아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의 과정인 거죠. A번을 보시면 자 1, 2, 마1, 3, 3, 2, 6, 9, 7, 마 3, 3, 4가 있죠. 얘를 이제 가우스 엘리미네이션을 진행해 줍니다. 그러면 이제 가우스 엘리미네이션 한번 진행을 해볼게요. 이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간단하게 진행이 되겠죠. 첫 번째로 이제 첫 번째 줄을 기준으로 이제 첫 번째 줄을 기준으로 내려가고 해주는 거니까 1, 3, 3, 2, 2, 6, 9, 7 그 다음에 0, 0, 6, 6이 될 겁니다. 이건 첫 번째와 세 번째 그냥 더한 거죠. 네. 그 다음은 1, 3, 3, 2고 첫 번째를 2배해서 두 번째에서 빼주면 되니까 0, 0, 3, 3이 되겠고 0, 0, 6, 6이 될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봅시다. 세 번째 걸 절반으로 해서 그러니까 이제 두 번째 거를 2배해서 세 번째에서 빼주면 되겠죠. 그러면 1, 3, 3, 2, 0, 0, 3, 3, 0, 0, 0, 0이 되겠죠. 그럼 더 이상 이제 이 형태가 그럼 이제 뭐가 됩니까? U가 되겠죠. 그래서 1번의 답은 U가 이렇게 됩니다. 그럼 이제 B는 U가 1, 3, 3, 2, 0, 0, 3, 3, 0, 0, 0, 0이었으니까 여기서 또 이제 forward 그 back substitution을 진행해 주게 되면 얘와 얘를 빼주게 되는 거죠. 그럼 1, 3, 0, 마 1, 0, 0, 0, 0, 3, 3, 0, 0, 0, 0이 되겠죠. 그리고 이제 우리 여기서 끝내면 안 되죠. row reduced epsilon 뽐이려면 우리가 어떤 형태여야 했었냐면 이 피벗들이 다 1이었어야 했죠. 그러니까 1, 3, 0, 마 1, 0, 0, 1, 1, 0, 0, 0, 0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알 수 있는 건 피벗 베리어블이 이렇게 되고 얘네가
free variable이 된다. 뭐 이런 거 또 알 수 있겠죠. 이게 피벗이죠. 어쨌든 이게 이제 R이다. 그래서 R은 B번의 답은 130 마일 0011 0000이 됩니다. 그럼 이제 우리가 구해야 되는 C는 find the basis of the null space를 구하래요. 자, 이건 정말 쉽습니다. 왜냐하면 자, 여러분들은 그냥 바로 null space of A 그러면은 AX는 0이 되도록 하는 X의 집합을 찾아서 이거의 베이시스를 구해야겠네라고 생각을 하시겠지만 제가 지난 시간에 이야기를 드렸지만 null space A와 null space U와 null space R은 모두 같죠. 그러니까 우리는 RX는 0이 되도록 하는 X의 해만 찾아도 해를 찾아서 null space of R을 구하고 null space of R의 베이시스를 구하는 것과 null space of A의 베이시스를 구하는 게 똑같다는 거죠. 그러니까 RX는 0으로 가보게 되면 130 마일 0011 0000 이 X를 이제 X1, X2, X3, X4가 되겠죠. 이게 0000이 됩니다. 그럼 이거 연립방정식이죠, 그냥. 그래서 X1 더하기 3X2 빼기 X4가 0이고요. X3 더하기 X4가 0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프리 베리어블이 X2랑 X4였기 때문에요. 우리 피벗 베리어블을 X2와 X4로 표현해 주겠죠. 그러니까 피벗 베리어블인 X1은 마이너스 3X2 플러스 X4가 될 거고요. X3는 마이너스 X4가 될 겁니다. 그러면 우리 어떻게 되냐면 XN이라고 하는 한마디로 말하면 XN이라고 하는 게 제너럴 솔루션이잖아요. 이게 AX는 0을 만족시키는 X의 제너럴 일반적인 솔루션이기 때문에 우리가 널 스페이스를 구하고 메시스를 구하려면 XN을 구해야 돼요. 그럼 이 XN은 어떻게 되는 거였죠? 적어주게 되면 이제 마이너스 3x2 플러스 x4 x2 마이너스 x4 x4가 됩니다. 그래서 x2에 마이너스 3 1 0 0 마이너스 3 1 0 0과 x4에 1 0 마일 1이 되는 거죠. 이게 바로 그리고 x2 x4는 그냥 실수죠. 왜? 프리 베리어블이니까. 그럼 이게 뭐예요? 이게 xn이고 이게 곧 널 스페이스가 되겠죠. 이게 널 스페이스입니다. 그리고 이 두 친구가 지금 linearly independent 하죠. 그죠? 그리고 마3 1 0 0과 1 0 마일 1은 linearly independent 하죠.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보였죠? 그리고 span 마3 1 0 0과 1 0 마일 1이 널 스페이스이므로 널 스페이스의 베이시스가 바로 마3 1 0 0 1 0 마일 1이 된다는 거죠. 여기서도 근데 한 가지 이게 뭐냐면 여기서도 find a죠. 그러니까 이거 말고도 베이시스가 더 있을 수 있다는 거죠. 하지만 우리는 그냥 이렇게 구했다 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으면 됩니다. 자, 그 다음 D번은 뭐냐면 find the complete solution to the linear equation ax는 b when b가 1, 5, 5일 때를 구하여라 입니다. 이거는 되게 간단해요. 자, 왜 간단한지 봅시다. complete solution이라고 했으니까 우리가 x를 구하려면 x 파셜과 xn 이 xn은 general solution이었고요. 얘는 이제 파셜이죠.
파셜이었어요. 그런데 이미 얘는 C에서 구했어요. C에서 이미 구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XP만 구하자가 된 거죠. 그죠? 그러면 일단 우리 기본적으로 어떤 생각을 할 수 있냐면 이게 해를 가지는지 안 가지는지를 확인하려면 이 B가 컬럼 스페이스 오브 A에 포함되는지부터 체크를 해줘야 되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 지금 A의 컬럼 스페이스를 지금 살펴봅시다. A의 컬럼 스페이스를 보면 지금 1, 2 마일이 있고요. 여기서 여기를 빼면 이게 나오죠. 그러니까 3, 9, 3이 있어요. 그러니까 A의 컬럼 스페이스는 1, 2 마일과 3, 9, 3이 있는 거죠. 그러면 지금 여기서 얘로 1, 5, 5를 만들 수 있느냐 라고 물어봤을 때 얘의 2배를 해서 뺀 거를 더해주게 되면 1, 1, 5, 5가 바로 나오죠. 그러니까 B라고 하는 게 컬럼 스페이스 오브 A에 들어가 있는 건 사실이 된 거죠. 그러니까 얘는 반드시 B가 컬럼 스페이스 오브 A이므로 반드시 XP 존재한 거죠. 그죠? 그럼 이제 찾아봅시다. 우리가 이걸 어떻게 구했었냐면 처음 시작이 이제 이거예요. A를 우리가 A와 B로 이렇게 블럭 행렬의 형태로 한번 써보자고 했죠. 그러면 A가 처음에 1, 3, 3이 1, 5, 5였고요. 그 다음에 이제 2, 6, 9, 7 그리고 마이너스 1, 마이너스 3, 3, 4입니다. 마이너스 1, 마이너스 3, 3, 4가 되죠. 그래서 얘를 엘리미네이션을 해주는 거죠. 어떻게? 우리가 여기서 지금 이 과정들을 거쳤잖아요. R까지 만들어주는. 똑같이 R까지로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1, 3, 3, 2에서 2, 6, 9, 7이 되고 0, 0, 6, 6이 되는 과정은 어떻게 했었죠? 1, 5, 6이 됐었죠. 그리고 2배에서 빼줬으니까 1, 3, 3, 2에서 0, 0, 3, 3, 0, 0, 6, 6은 1, 3, 6이 됐고요. 그리고 1, 3, 3, 2, 0, 0, 3, 3, 0, 0, 0, 0은 1, 3, 0이 되죠. 자, 여기서도 알 수 있는 건 뭐냐면요. 만약 이 값이 0이 아니었다면 해가 없는 거예요. 얘는. 왜냐하면 0행인데 0이 아닌 값이 나오면 0 곱하기 뭐가 0이 아닌 값이다. 이거는 해가 없는 거잖아요. 여기서 한 번 더 체크를 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나눠주게 되면 1, 3, 3, 2, 0, 0, 1, 1, 0, 0, 1, 1을 하기 전에 1, 3, 3, 2, 0 마일 0, 0, 3, 3, 0, 0, 0, 0 면 마이너스 2, 3, 0이 되죠. 자, 왜 그랬냐면 우리 피벗은 자기 자신을 제외한 나머지는 다 0이어야 했으니까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1, 3, 0 마일 0, 0, 1, 1, 0, 0, 0, 0 마 2, 1, 0이 되겠죠. 즉 우리가 지금 AX는 B라고 하는 걸 UX는 C를 거쳐서 RX는 D의 형태로 바꾼 거예요. 그러니까 D는 마이너스 2, 1, 0이 되는 형태인 거죠, 지금. 이렇게 된 거죠. 그러면 이제 뭘 하면 됩니까? 이제 1, 3, 0 마일 0, 0, 1, 1, 0, 0, 0, 0 x1, x2, x3, x4가 마이너스 2, 1, 0이 되도록 하는 특수의 하나만 찾으면 돼요. 그럼 얘는 어떤 상황이냐면 아까 이미 C번에서 전개를 해놨어요. 이 값만 바뀌는 거예요, 그냥. 그러니까 x1 플러스 3x2 마이너스 x4가 마이너스 2인 상황이고요. x3 플러스 x4가
1인 상황이죠. 자, 근데 우리가 뭘 하냐면 이때 x2와 x4는 프리 베리어블이죠. 그러니까 얘네는 임의의 어떤 값이어도 상관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할 수 있는 건 뭐냐면 그냥 x2와 x4를 0으로 하자. 0으로 두자. 라고 해도 되는 거죠. 왜? 우린 지금 파셜 솔루션, 즉 하나만 구하면 되는 거니까. 그러면 x1이 마이너스 2가 되고 x3가 1이 됩니다. 즉 x 파셜이라고 하는 건 마이너스 2, 0, 1, 0이 돼버리는 거죠. 이다. 따라서 x는 xp 더하기 xn 이므로 마이너스 2, 0, 1, 0 더하기 앞선 C에서의 정답이었던 C에서 구했던 요거를 적어주면 되는 거죠. x2에서와 x4에서의 2가 그러니까 마310 마3100 10 마11 이렇게 적어주고 x2와 x4는 임의의 실수라고 적어주면 이게 이제 답이 되는 거죠. 이게 이제 이거의 답입니다. 네. 그럼 여러분들이 여기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뭐냐면 쉬워요. 그러니까 이게 어렵진 않은데 그냥 이 쉬운 거 푸는데도 지금 상당히 오랜 풀이가 걸리고 길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계산 연습을 많이 하시지 않으면 지금 어떤 문제가 같은 문제였냐면 요거 증명하는 거 아까 4개짜리 증명 그다음에 요거에다가 가운데 또 계산 문제가 하나 있었거든요. 그 3개가 파트 1이었어요. 그럼 증명 4개 이거 소문제 4개 두 번째 문제가 소문제 3개여가지고 11문제를 푸는 건데 시간이 생각보다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계산 연습을 확실히 해두시고 개념도 헷갈리지 않게 확실히 잡아두셔야 시간 안에 풀 수 있다 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네, 그 다음으로 이제 준비한 두 문제는 6번과 7번 문제인데요. 이 7번 문제는 이제 아까 그 그림에서 제가 이제 여러분 한번 해보세요 했던 요 두 서브 그 교집합이 0벡터밖에 없다 라고 하는 걸 증명하는 문제고 6번 문제 같은 경우에는 이제 조금 그런 서브 스페이스, 뭐 리니어 트랜스포메이션 등의 조금 더 심화 버전의 문제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6번과 7번을 마지막으로 이제 오늘 끝낼 건데 6번을 보시면 그러니까 V와 W가 3차원인 거죠. 3차원의 서브 스페이스래요. R5에 대해서. 근데 만약에 V가 이렇게 되면 둘이 같음을 보여라 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이 경우에 대해서는 if V와 W가 같지 않다면 그러니까 증명 문제가 많이 나올 건데 제가 여기서 증명에서 한 가지 팁을 드리자면 첫 번째는 정의를 일단 적으세요. 예를 들어 뭐 리니어 트랜스포메이션인 걸 보여라 혹은 리니어 인디펜던트인 걸 구해라라고 하면 일단 정의부터 적으세요. 정의를 적고 보통 같음을 보여라라고 하면 귀류법을 쓰시거나 아니면 대우명제를 쓰세요. 보통은 그게 아니다 하면은 그냥 정의를 써서 주어진 조건을 정의에 맞춰서 정의가 이렇기 때문에 당연하다 약간 이런 느낌의 흐름으로 증명을 하시면 돼요. 얘 같은 경우에는 같음을 보여라의 형태이기 때문에 귀류법을 쓰자는 거죠. 그래서 V와 W가 같지 않다면 이런 경우가 존재하겠죠. 각각이 서브스페이스이기 때문에 베이시스가 존재할 겁니다. 그리고 이제 이러한 것이 존재를 할 거예요. 그러니까 W에는 포함되어 있지만 V에는 들어가 있지 않은 이러한 W 벡터가 존재하겠죠. 둘이 같지 않다면. 그죠? 그럼 이제 우리 생각을 하는 거예요. Let V1부터 V2, V3를 be a basis of V. 이건 무슨 뜻이냐면
이게 지금 3dimensional subspace라고 여기 되어 있기 때문에 베이시스가 3개라는 뜻이에요. 베이시스의 원소가 3개라는 뜻이죠. 엘리멘트가 3개라는 뜻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헷갈리시면 안 되는데 그 뭐지? 베이시스가 이런 식으로 있어도 이게 3개라는 뜻이 아니라 이런 게 3개 있다는 거예요. 이런 게 3개 있다는 뜻이에요. 이게 베이시스의 개수가 디멘션이라는 뜻이. 그렇다고 베이시스의 개수라고 하면 또 틀려요. 그러니까 이게 그러니까 엄밀한 정의로 얘기를 하면 베이시스의 개수라고 하면은 우린 그걸 모르죠. 베이시스의 개수는. 왜냐하면 베이시스는 무수히 많을 수 있으니까. 그런데 베이시스의 원소라고 하면 이러한 벡터들이 되겠죠. 우리가 찾으려고 하는. 그러니까 이런 것도 이게 실제로 제 시험 때는 아니었는데 2020년도인가의 시험 채점 기준에 그렇게 적혀 있었어요. 베이시스가 뭐라고 했으면 점수 감점한다. 그런 식으로 적혀 있었기 때문에 이런 디테일한 개념도 중요하게 잡고 넘어가셔야 하는 걸 한번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 다음, 그 다음은 이제 이렇게 잡았어요. 잡은 다음에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건 뭐냐면, 그러면, 어, if, 이런 걸 생각할 수 있겠죠. 어, 이런 델타가 있다고 했을 때, 그리고 델타가 0이 아니라고 했을 때, 그럼 W는 우리가 이렇게 표현이 되죠. 마이너스 델타분의 알파 V1, 마이너스 델타분의 베타 V2, 마이너스 델타분의 감마 V3가 되겠죠. 그럼 얘는 뭐냐면 정의에 의해서 V에 포함되겠죠. 왜냐하면 이게 지금 그러니까 베이시스들의 리니얼 컨비네이션이기 때문에 V에 포함이 돼요. 그러니까 근데 우린 W는 V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따라서 모순이 생겨요. 그러므로 여기서 델타는 0이어야만 한다가 매우 필수 불가결, 매우 당연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린 0이 알파 V1 더하기 베타 V2 더하기 그냥 감마 V3가 돼요. 그리고 얘네가 베이시스이기 때문에 리니얼리 인디펜던트에 의해서 알파는 베타는 감마는 0인 걸 알 수 있어요. 그 말은 무슨 뜻이냐면 이게 0이려면 얘도 0이고 얘도 0이고 얘도 0이고 무조건 얘도 0이라는 뜻이에요. 즉 얘도 0, 얘도 0, 얘도 0, 얘도 0 무조건 0이어야 한다는 뜻이니까 얘네가 리니얼 인디펜던트라는 뜻이죠. 그죠? 얘네가 리니얼 인디펜던트라는 뜻이 돼버리니까 무슨 문제가 어떤 일이 생기게 되냐면 즉 이 뜻은 V1, V2, V3, W가 linearly independent 하고요. subset of W가 됩니다. 근데 이건 무슨 문제가 생깁니까? W의 디멘션은 3이죠. 근데 이렇게 되면 디멘션이 4가 돼버리죠. 그러면 이 경우에는 또 모순이 생기게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둘은 같을 수밖에 없다로 마무리를 지으시면 되는 거죠. 그리고 이 7번 같은 경우 그러니까 V와 W가 올소고노라다. 서브스페이스다. 그래서 show that the only vector they have in common is the zero vector. 그래서 V와 W의 교집합이 0벡터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는 어떻게 보여야 될까요?
얘는 마찬가지로 정의부터 시작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둘이 일단 V와 이게 문제가 뭐냐면 V and W가 orthogonal subspace일 때 show that the only vector they have in common. 그러니까 둘의 교집합이 0벡터밖에 없음을 보여라라는 거니까 우선 orthogonal subspace라는 정의부터 시작하는 거죠. 그럼 orthogonal subspace의 정의는 뭐냐면 V가 모든 벡터가 이렇게 있고 모든 W에 대해서 V 내적 W가 0인 상황인 거죠. 그리고 이렇게 되면 자, 우린 뭘 알 수 있냐면 0벡터도 당연히 V에 포함되고 W에도 이니까 0벡터 0은 0이므로 0은 V와 W의 교집합인 것도 당연한 거죠. 그리고 이제 등호가 나왔으니까 이제 뭘 써야겠습니까? 귀류법을 써보는 거죠. 이제 귀류법으로 임을 보이자. 그러면 즉 V와 W에 0 말고 A는 0이 아니겠죠. 0 말고 다른 원소가 있다고 가정을 하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A가 V이기도 하고 A가 W이기도 하죠. 그러니까 A 내적 A를 하면 0이 나온다는 뜻이죠. 근데 A 내적 A는 뭐예요? A 제곱이죠. 얘는 크기잖아요. 그러면 A 제곱은 0이려면 A는 0이어야 하는데 A는 0이 아니라고 했으므로 모순. 따라서 V 교집합 이거는 0이다. 가 되는 거죠. 네, 이렇게 하면 이제 드디어 아까 제가 맨 처음에 이야기를 드렸던 이게 0벡터밖에 없음이 라는 이 그림까지 완벽하게 표현이 된 거죠. 네, 그래서 오늘 제가 준비한 개념은 여기까지이고요. 다음에 이제 다음 마지막 튜토링은 이번 주 목요일에 있는데 이번 주 목요일에 있는 튜토링 같은 경우에는 제가 지금까지 정리했던 개념들 중에서도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개념과 이제 제가 이제 스스로 한번 해보세요라고 했던 개념들이 몇 가지 있잖아요. 그것들을 증명을 조금 해보고 그리고 지금 오늘 다루지 않았던 기출문제 몇 문제와 좀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문제 몇 문제들을 조금 다뤄보는 시간을 한번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기록은 여기서 멈추도록 하겠고요.